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 학술 논문, 국제 저널에다가 이제 그 논문을 하다가 이제 게재한 경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갖다가 보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차례가 이제 국내 학위 논문, 석사, 박사, 주로 이제 박사학위 위주인데 이제 각각 석사학위도 있겠지만 학위 논문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가지고 일단은 준비할 서류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자, 이력서. 이력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본인의 학력, 그다음에 뭐 경력, 그다음에 논문이 자기가 이제 실적, 연구 실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학술 대회 같은 데든 뭐 저널이든 특허라든가 프로그램 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연구 업적들, 현재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어디 다닌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전전컴의 그 내규가 국내 KCI라고 하는 그 국내 저명학술지 이상 그 두 편이니까 그걸 만족한지 여부도 이제 밝혀야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니 이력서에 이제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발표 자료, 이제 두 번째 발표 자료예요. 발표 자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5분, 박사 같은 경우는 석사는 이제 3분, 우리 이제 학교 내에 이제 그 교수님 3분이면 되고, 박사는 5명, 교내에서 3분, 또 교회에서 박사급 이상 2분 해가지고 5명이 일단 심사를 하는데, 이제 발표를 한 30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질의응답 해가지고 이제 2번 정도 하죠. 초심하고 중심하고 이렇게 2번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면 학위 논문 뭐 워드나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갖다 이제 작성하고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지금 이제 2018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정도에서 제 랩에서 그 졸업한 그 학생, 파트타임 학생이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직장은 LG전자 과장급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LG전자 근무하는 그 학생이 이제 학위 논문으로서 준비한 거 다 예를 한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실내 라돈 모니터링을 위한 보급형 라돈 검출기의 구현, 이렇게 했어요. 영어 제목은 implementation, 구현한다는 거거든요. implementation of low end, 이게 이제 뭐 보급형이 실시간 리얼타임 라돈 검출기, 어디에 실내 인도어 라돈 모니터링, 인도 내부의 실내 라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저가의 보급형의 실시간 라돈 검출기에 대한 구현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떠한 쪽에 초점 맞추냐를 일단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게 하나 있을 때고, 모니터링이 뭐예요?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중앙에서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라돈 검출기라고 했어요. 라돈 검출기. 우리가 뭐 지난번에 했었지만 라돈 측정기, 라돈 검출기 뭐 다 같은 얘기인데, 라돈의 농도, 우리가 이제 MKS 단위는 라돈 농도가 100큐렐, 그 다음에 이제 MKS 단위가 아니라 미국의 구미 같은 데 사용하고 있는 그 피코큐렐, 두 가지 해가지고 이제 농도를 갖다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라돈 농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드리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보급형이다. 이게 보급형이라는 게 뭐냐면 뭐 10만, 20만 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한 정도. 보통 라돈 정밀 측정기는 한 1,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그렇다고 뭐 실내 라돈 측정을 위해서 그거 뭐 한 10개만 이렇게 설치하면 그것도 단위만 1억인데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처럼 뭐 보급형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10만 원, 2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떤 통신 기능이 많지는 않아요. 통신 기능이
블루투스 통신하는 것도 갖고 있긴 한데 지금처럼 뭐 와이파이나 CDM이라든지 해가지고 모니터링 위한 중앙 모니터링 위한 그런 센서의 여러 개의 어떤 그런 데이터 수집하는 뭐 그거로 용도는 사실은 없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값도 싼 근데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구현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차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하니 연구 배경 목적 그다음에 이제 왜 라돈에 우리가 자꾸만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왜 위험한 건지 왜 해로운 거지 뭘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의 논문 박사학위 논문의 어떤 과거에 어떤 연구들이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돼. 왜냐하면 학위 논문에 대한 어떤 그 연구, 뭐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연구를 하고 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어떤 장점을 우리가 더 살리고 또 못한 부분, 또 모자란 부분, 여러 가지 또 취약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연구의 목적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연구도 있는지 같은 것도 좀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구현한 라돈 검출기 얘기. 근데 그 검출기 이용해가지고 쭉 하니 실내에 그러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라돈 검출기를 구현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실현했다면 보호서에다가 실제로 그 필드 테스트를 하고 그 필드 테스트하는 결과 우리가 이제 뭔가 성능을 또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또는 성능뿐만이 아니야. 뭐냐면 이게 내구성, 제품으로서 생각하면 내구성도 있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좀 사용하다가 떨어뜨렸는데도 부서지지 않는다든지 케이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반복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측정한 똑같은 데이터가 내일 측정해도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신뢰도, 그다음에 내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제품으로서 단순하게 성능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특징 갖다가 실험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라돈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은 라돈 인간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이제 먼저 연구 목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왜 이 라돈을 우리가 왜 측정해야 되느냐? 굉장히 해롭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라돈에 의한 사망자 수가 뭐 1년에 한 2만여 명 된단 말이에요. 폐암이 이제 결국 이제 그 폐에 이제 암이 생기는 건데 제일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 담배 피우는 것이 제일 폐암의 발병 원인인데 두 번째가 이게 라돈이라는 라돈. 그래서 이제 그만큼 라돈이 폐암에 굉장히 이게 치명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라돈 농도도 한번 그 주택별로 현황 갖다가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뭐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평균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아파트보다 연립 다세대보다 단독주택이 훨씬 더 라돈이 높네요 보니까. 왜 높을까 이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4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1층, 2층, 지하층 이렇게 지하실 같은 데만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렇게 지금 토양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분출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라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라돈보다는 땅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오는 쪽에 훨씬 더 심한 말이에요. 또 지하수 같은 데에서 물에 녹아서 나오는 그런 라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제 라돈은 좀 지역적으로나 또 주택 형태 관계없이 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건축자재 라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시멘트, 뭐 석고보드, 뭐 안전지대가 없어요. 라돈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그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쭉하니 나왔던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남원의 어떤 마을 같은 데서는 주민 45명 중에서 8명이 암으로 사망했는데 뭐 8명이 이제 암투병한테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 갖다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또 지하수도 해보고. 근데 기준치가 148 베큐렐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4피크쿠렐 뭐 그것에 기준치의 뭐 8배 이상으로 검출한 지하수 같은 데서.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녹아가지고 라돈 녹아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갖다가 마을 사람들이 먹으니 보통 뭐 담배를 갖다가 안 피는 사람들도 막 상당수가 지금처럼 폐암을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나 뭐 이러하지 암센터 같은 데서 이제 사실은 조사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대응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각 곳에 평균적인 어떤 그런 라돈 농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라돈 맵, 라돈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렇게 가지고 라돈 농도도 이렇게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갖다 쓰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라돈 농도 높을수록 좀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강원도 산지에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아서 농도가 높으네 아무래도 산이 많아. 근데 여기서 측정하는 라돈 측정기는 주로 어디에 어떤 걸 갖다가 사용해야 되냐면은 수동형을 사용해요. 수동형이 능동형과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능동형은 액티브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라돈 측정기 보면 이제 배터리가 돼 있든 아니면 콘센트부터 전기를 사용하든 간에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한 요만한 사이즈에 거기다 이제 위에 이제 이온 갖다가 이렇게 차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놓는다고. 3개월 동안 라돈이 농도가 높아지면 그 방전이 차지된 부분이 라돈이 때려가지고 방전되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방전되는지를 보고 라돈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는 수동형으로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측정을 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수동형에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측정하는 것 단점 뭐냐면 리얼타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서 또 직접 설치하고 또 가져와서 또 그 디스차지 되는 양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라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에다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라든가 번거로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즉각 데이터 나오지 않는 이런 단점이 있어 사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뭐 값도 싸기도 하고요. 측정기 자체가 싸서 그런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쪽에 수동형 라돈 검식 이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수동형 검식. 그래서 이제 환경 라돈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3개월 정도의 수동형 검출을 가지고 이제 뭐 측정하고 난 다음에 우편으로 제조사로 이제 발송하고 이제 그다음에 수작업으로 통계를 내고 사람이 분석하고 수동문 입력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 이 학생이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능동형 검출기로 지금 앞에 전원을 갖다 집어넣는 측정기에다가 개발해가지고 4시간마다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것도 사람 할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데이터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인건비 자체가 없어지니까 뭐 저렴한 가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우리가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기능도 유선통신 다 기능 갖고 있어 일단. 그래서 이 그림을 보듯이 이제 라돈 측정기가 공공 건물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주거 지역의 도시라든지 도심이라든지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라돈 측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등 아니면 뭐 CDM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 같은 하는 시스템 같은 거 하는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라돈과 검축기를 개발해가지고 라돈 검축기를 개발할 때 그 내부에는 라돈 검축 센서 있을 테고 라돈의 데이터를 갖다 측정해가지고 신호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근데 거기서 갖다 통신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고 하는 경우 실시간 보급형 라돈 검축기를 일단 개발하고 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해가지고 하는 게 기본이다 이게 여기 연구에서는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저항도를 갖다가 정밀 측정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선형 회귀 분석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라돈 지금 검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실제 정밀한 라돈 우리가 이제 측정 장치 1,500만원짜리 라드7 같은 경우 그거 서로 비교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 선형 회귀 분석을. 그다음에 이제 내구성 평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뭐 아주 험악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높은 온도, 뭐 그다음에 이제 아주 낮은 온도, 여러 가지 이게 막 흔든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을 가지고 이제 LG전자 그 실험실에서 거기 회사의 연구소에서 직접 우리가 이제 개발한 것을 갖다가 테스트를 갖다가 거기서 하도록 했어요 사실 내구성 평가라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형식성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KTL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품질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공인인증 시험소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을 향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에는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제품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내구성 평가라든지 공인인증 시험소 평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신뢰성 향상 이런 거는 오케이. 이건 제품을 위한 거지. 연구를 위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 자체가 LG전자에 근무한 연구원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성능만 향상한 게 아니라 초점이 바른 거예요. 가격이라든지 신뢰성 같은 향상시킨다든지 뭐 어떤 모니터링 위해서 제품으로서의 어떤 타겟을 뒀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도 우리가 신경 좀 썼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목적이 이제 두 가지, 환경적인 목적하고 경제적인 목적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라돈 검축기를 구매한 데 있어 가지고 지식 장벽을 낮추고, 그다음에 라돈 노출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그 다음에 보급형 라돈 검축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실제 수입품마다 대체하고 라돈 농도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전국 라돈 분포 데이터를 갖다가 확보하고 분석해서 그 추이력을 갖다 우리가 이제 분석해주는, 그래가지고 결국 실시간 라돈 농도 감시 시스템 구축, 그다음 국산화 이런 쪽도 이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선행연구 쭉 나와 있어요. 선행연구. 그래서 선행연구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타겟한 부분 여러 개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돈 자체 연구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라돈의 토양과 지역에 대한 연구예요. 라돈 어느 지역 갖다 농도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라돈이 검축이 이건 측정기 자체에 대한 연구.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라돈 검축이 어떤 개발하겠어. 라돈 센서, 핀포트 다이오드 센서를 가지고, 또 시모스 센서, CCD 이미 센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접근했어요. 이건 이제 포토 다이오드 센서고, 이건 사실 시각 센서예요. 시모스 이미지 센서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카메라 같은 데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이죠, 이 사실은 CCD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지금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미지 센서 모듈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라돈 검축 갖다가 우리가 구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센서 부분 있잖아요. 센서 이제 결국 이제 또 이거 갖다 전체 프로세싱 갖다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두이노 보드, CPU 모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농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면 LCD. 근데 이제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파워를 공급하기 위해서 파워를 만드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게 되면 요거 갖다가 이게 이제 나돈 센서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돈 센서를 집어넣으면 이놈이 빛을 받으면 빛이 나돈보다 빛이 있으면 이게 빛을 검출하기 때문에 빛을 차단해야 돼. 차단하기 위한 그런 플라스틱 케이스고 이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에는 또 뭐냐면은 코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전압을 걸어줘요. 몇백 볼트 이상 되는 고전압을 걸어줘. 왜 걸어주느냐? 여기 이제 그 라돈의 그 알파 입자 이렇게 이제 붕괴될 때 그 알파 입자에다가 모아가지고 민감도를 걸기 위해서 그걸 갖다 컬렉션하기 위해서 고전압을 걸기 위해서 여기 저는 고전압 만들기 PWM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제품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사용해 보게 되면 이쪽 검출기와 센서에 대한 사양이 좀 있습니다. 라돈 검출기를 일단 실제적으로 실험마다 하는 거예요. 실험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흙 같은 거 있잖아요. 라돈이 많이 나오는 흙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쭉하니 실험한 경우에 라돈 검출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까 나온 부분이네. 이 부분은 그 라돈 검출 회로에 대해서 이제 쭉하니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핀포트 다이오드 일정 전압을 걸어주고 라돈 때릴 때마다 그때 전류의 크기가 순간적으로 바뀌거든요. 그 전류 크기 바꾼 걸 우리가 때릴 때마다 갖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류의 그 어떤 변화를 갖다가 오펜프를 통해 가지고 갖다가 이제 그 전압의 펄스로 바꿔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펄스 때릴 때마다 이 펄스 때리는 개수를 갖다가 CPU에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런 회로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시스템에 대한 얘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무선통신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이번에 이제 USB 유선통신 얘기가 여기 USB 유선통신. 왜냐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갖다가 PC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USB 유선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 유선통신에 대한 실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M이라고 해서 휴대폰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와이파이도 안 되고 유선통신도 안 되는 농촌 지역의 산골 같은데 하기 위해서는 이런 휴대폰을 똑같은 경우에 CDMA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통신하다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 되는 부분에 이제 와이파이 모듈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통신하는 부분에 예를 있습니다. 와이파이 통신 실험 결과고 이제 최종 라돈 검출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와이파이 돼 있고 지금 여기 센서 모듈 들어가 있고 아까 똑같은 식으로 감시 시스템, 라돈 모니터 시스템, 이건 뭐 지난번 논문할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라돈 농도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클릭을 해가지고 경기도, 그 다음에 다시 예를 들어서 뭐 수원, 그 다음에 뭐 한 지역을 갖고 보게 되면 이제 각각 이제 사용자 선택하게 되면 그때 리얼타임으로 라돈 농도 나오고 계속 라돈도가 높아지면 문자 메시지 통해 가지고 경고 메시지도 전송해 주고 뭐 이런 모니터 시스템을 갖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메인 화면에서 구축을 한단 말이에요. 라돈 검출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천명만 하는 라드 7 검출기. 우리가 이제 개발했던 라돈 검출기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캘리브레이션하는 그 선형외교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선형외교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2시간 이건 뭐냐면은 이 라돈 농도가 이게 센서티비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평균 이게 뭐지 이게 플럭체이션 심어가지고 그거다가 로패스 필터 비슷하게 이렇게 평균해가지고 집어넣어요. 무빙 에버리지 해가지고 평균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많이 에버리지 할수록 좀 균일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RMS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시간 평균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구성 평가는 내구성. 쭉 가. 안전 시험 있죠. 환경 시험 있죠. 내열성, 내한성, 내습성. 이건 전부 다 진동까지 해가지고 LG전지 연구소에서 좀 실험한 거예요. 내구성 평가라고 해서 지금처럼 시험 챔버에 집어넣어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보면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제 시험한 결과를 갖다가 저기 뭐지 시험 결과 서류 갖다가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좀 있죠. 사평가, 검측의 여러 종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지금 회사 연구원으로서 이 논문을 접근했을 때 다른 논문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내구성, 그 다음에 환경부의 형식성을 받기 위한 어떤 시험원에서의 평가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제품을 어떤 그 목적으로 한 그러한 연구로서 우리가 접근했다. 뭐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겠네요. 그래서는